제가 지금 임신 7개월 차에 이제 막 접어들었거든요. 어떻게 보면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. 중후기 사이 정도? 오늘은 제가 첫째 때부터 지금까지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는 노하우 이걸 공유하려고 하는데, 솔직히 요즘 젊으신 엄마들 임신했다고 해서 막 살을 그냥 마냥 찌우거나 먹고 싶은 걸 다 먹거나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. 그리고 물론 다니는 주치의마다 말씀이 조금씩은 다르긴 한데,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는 요 정도 안정기 이상 넘어가면, 아이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크면 사과 하나 정도 분량의 간식이면 충분하다고 그러더라고요. 저도 한 번 이미 경험이 있지만, 이 여자로 살아가면서 이 출산이라는 과제가 정말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. 뼈가 벌어졌다 다시 오므라드는 이런 시기를 겪는 거잖아요. 사실 제가 산후풍을 굉장히 심하게 겪은 사람이거든요.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집안일을 많이 하거나 바깥일을 했거나 그랬으면 모르는데 그렇지도 않았어요. 저는 정말 집에서 그냥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잘 했는데도, 제가 출산하고 나서 6에서 8주 사이가 산욕기라고 해서 그 사이가 늘어난 뼈가 줄어드는 시기라고 하는데, 제 몸 상태가 너무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정말 힐 신고 지인 결혼식도 갔다 오고 남편하고 데이트도 하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일상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. 근데 거기서 아마 이 몸에 무리가 왔던 것 같아요. 뼈가 닫혀지는 시기에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했었어야 되는데,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다 보니까는 정말 한 1년 이상 고생을 정말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산후조리라고 하면은 의뢰 생각하시는 것처럼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이렇게 가만히 싸매고 있는 게 산후조리인 줄 알았거든요. 따뜻하게 하고, 왜 어른들 왜 따뜻하게 하고 양말 신고 그러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잖아요. 그런데 그런 거보다도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조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골반 운동도 해줘야 되고 스트레칭도 해줘야 되고, 그리고 아이 낳고 나서 산욕기 그 6에서 8주 사이가 지나면 그 사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 사이가 이제 늘어난 뼈가 다시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 시기가 지나면 서서히 강도가 약한 운동부터 시작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, 저는 그걸 몰랐던 거죠. 정말 이 산후풍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고통이 얼마나 대단한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. 정말 잠을 자는 게 아니고, 또 아이도 막 케어해야 되잖아요. 수유도 해야 되고, 이 뼈 마디 하나하나가 막 습기가 찬 느낌?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. 저도 태어나서 그런 경험은 또 처음이어가지고, 제가 1년을 그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비 오는 날은 이렇게 좀 그런 증상이 심하거든요. 이게 과학적 일리가 있더라고요.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 그러는데, 이 뼈 마디가 벌어진 게 잘못 이렇게 붙여졌기 때문에, 왜 비 오는 날 습기가 많이 차잖아요. 이 습기가 많이 그 뼈 사이에 들어가서 통증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예전에 왜 어르신들이 삭신이 쑤시는 게 비 올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. 이게 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일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진짜 다짐했던 게, 만약에 둘째를 가지면 산후관리, 산정관리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을 했죠. 그래서 저는 꾸준하게 질 좋은 제품에 영양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과, 그리고 운동으로 스트레칭, 과격하지 않은 스트레칭을 꾸준하게 임신 막달까지 해줄 예정인데요. 저는 이 스미홈트라고 워낙에 유튜브에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. 직접 임신하셨을 때 찍어놓은 영상들인데, 이 주수별로 어떤 운동을 하고 과하지 않게 하는 방법들이 좀 자세하게 안전하게 나와 있어서 이 운동을 저는 꾸준하게 한번 막달까지 해볼 생각이에요. 그리고 임신을 하면 이게 내 몸이 나만의 몸은 아니잖아요. 이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당연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, 그래서 평상시보다 더 질 좋은 음식, 고단백질 음식을 섭취해줘야 되는데, 음식으로 그것들을 흡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왜냐면 예전과 지금의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환경 오염도 너무 심하고, 그래서 저는 질 좋은 영양제와 그리고 단백질을 따로 보충해주고 있거든요. 제가 스트레칭이나 아니면 홈트 끝나고 나서 챙겨 먹거나 아니면 틈틈이 간식으로 사이사이 챙겨 먹고 있는 이 쉐이크 같은 경우에는 한 끼 식사로도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영양성분이 충분하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임신 중이기 때문에 이 식물성 프로틴 파우더를 함께 섞어서 복용해주고 있거든요.
여자들 평생 숙제가 다이어트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임신 기간만이라도 보상 심리로 먹고 싶은 걸 막 다 먹다 보면 막달 되면 정말 이 늘어나는 살은 감당이 안 되거든요. 제가 다니는 병원 주치의 선생님도 사실 그건 산모의 욕구 만족인 거지 아이한테 그 영양 성분이 전부 다 간다고 하진 않더라고요. 질 좋은 영양제를 먹어야 된다는 걸 많이들 아시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엄마다 보니까 엄마의 입장으로서 조금 더 깐깐하게 고를 수밖에 없잖아요. 제가 어제 강의 하나를 들었는데 그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. 영양제 고를 때 도대체 뭘 보고서 고르냐고. 기업의 브랜드, 이름, 그런 걸 보고 고르냐. 기업을 어떻게 믿냐 하시더라고요. 우리가 생각할 땐 대부분 대기업이나 그래도 이름 파워가 있는 곳은 저희가 그냥 믿고 먹는 편이잖아요. 성분 같은 거 잘 따지지 않고.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제품을 복용해야 하는 소비자가 꼼꼼하게 제대로 따져서 기준을 정해서 먹지 않으면 정말 이런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 요즘 솔직히 되게 많잖아요. 제가 복용하고 있는 이 파마넥스 같은 경우에는 6X 공법을 적용해서 만들고 있거든요. 이 6X 공법이 뭐냐면 원료 수급이 가능한지 제일 먼저 체크를 한다고 해요. 그리고 나서 효과를 파악하고 그리고 폴리페놀 성분을 확인하고 표준화한다고 해요. 그리고 독성 실험이나 안정성, 동물 실험을 해서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이 모든 걸 이 연구하신 분들이 직접 임상으로 체험을 한다고 해요. 그래서 이 6가지를 모두 다 충족을 시켜서 나온 제품들이 이 파마네스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증명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믿고 꾸준하게 먹을 수밖에 없는 제품인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첫째 때도 꾸준하게 이 쉐이크와 그리고 이 프로틴 파우더 식물성이거든요. 이 2개를 사용해서 꾸준하게 관리를 해줬거든요. 출산 전이나 후나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만삭 때까지 9kg 정도 쪘던 것 같아요. 가장 이상적이라고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몸이 회복이 굉장히 빨랐어요. 이번에도 그렇게 꾸준하게 관리할 예정이어서 제가 이 2개의 성분은 다음 시간에 꼭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. 기대해 주세요. 그리고 이 박스 포장 하나만 보더라도 이 회사가 추구하는 기업 이념이 정말 잘 나타나 있거든요. 여기 보시면 100% 재생지를 사용한 박스입니다. 지구를 위해 송장과 테이프 등을 제거하여 분리배출해주세요. 에코박스예요.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기도 한데 또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. 그런데 이 회사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들은 사실 거의 이렇게 재활용이 용이하게끔 제품 자체가 출시되거든요. 정말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좀 되게 감동인 회사인 것 같긴 해요.